어제 장이 전강후약의 흐름이었다면 오늘 장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모두 깃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14%, 코스닥 지수 0.8% 상승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종목 발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종목 발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더 빨리 짓자는 움직임 가속화되고 있죠. 다시 살아난 AI 내러티브. 이 기회에 편승할 종목을 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프트뱅크도 이 대열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데 AI 투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 여러 종목들이 함께 움직일 때는 좀 헷갈려요. 네, 다시 돌고 돌아서 구글이 쏘아 올리는 공, 예. AI 펍을 아니라며 뭐 이런 얘기들. 네, 거기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그러면 다시 재조명을 받는 모습들이고 오늘 보니까 또 반도체 쪽도 이제 뭐 또 약간 세분화돼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뭐 소켓 쪽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할 일이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시장에서 잘 못 알아주는 종목. 근데 마침 오늘 왜 이렇게 또 올라가요? 또 그러니까요. 전 어제 드렸습니다. 어제 드렸는데 이게 일단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이거를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데이터 센터 쪽에서 알려지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또 체크해봐야겠다라는 쪽에서 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가져오시는 종목마다 이렇게 방송할 때 급등을 해서 대표님께서 참 난감해하고 계셔요. 하지만 앞으로 상방이 더 열려 있다면 오늘 장에서 이 종목을 지켜보는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숨어있는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 삼영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삼영이 영위하고 있는 AI 그리고 ESS 모멘텀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회사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와 ESS 확장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영이라고요? 네, 이 회사의 사명이 삼영입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삼영이 일단 포장재 쪽으로 오래 하던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성과를 계속 오래 하다가 우리가 좀 앞으로 먹거리를 뭘로 찾을까라고 하는 쪽에서 캐퍼시터 필름이라고 하는 쪽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글로벌 위치상으로는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일본 도레이, 그리고 또 왕자재지, 이런 쪽에서, 지금 3위 정도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또 강점이 있는 게 초방막이다 보니까 거의 1.5, 2나노 뭐 이 정도쯤까지 아주 얇은 쪽에 관련된 라인을 구축을 해서 이 캐퍼시터 필름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쪽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보면 다 아시겠죠. 요즘은 이제 챗GPT 안 쓰고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요즘 주도는 제미나이. 그런 쪽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 전력 제어를 하는 또 얇은 필름 쪽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ESS 내에 들어가는 인버터 같은 경우도 수요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ESS도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도 들어간다. 게임 끝. 뭐 이런 쪽들이죠. 거기서 성과가 나오는데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지난 2분기부터 3분기까지 레벨업된 실적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시류에 맞는 종목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고사양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들 쪽에서 3분기, 그러니까 2분기까지 해서 공장이 신공장이 완공이 됐고 3분기부터는 또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레벨업이 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구나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또 관심이 많아질 종목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한번 또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확장세에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이 전력 공급에 있어서 ESS 쪽도 주목을 받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역시도 더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자회사였거든요. 또 자회사 조선업의 호황도 역시 삼영 주가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업 포항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이 자회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자회사가 삼영중공업입니다. 이 회사가 뭘 하냐면 엔진이죠. 또 조선의 심장은 엔진인데 거기 그렇죠.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찾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캐스코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뭐냐면은
선박 엔진 프레임이죠. 큰 틀을 만드는 쪽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인수하게 되면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 또 그 들어가는 프레임 다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너지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앞으로 성과를 기대해 보자. 이번에 보니까 실적들이 이제 막 턴어라운드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게 합쳐지게 되면 내년의 실적도 조선업의 호황과 함께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좋은 쪽으로 보강이 돼 있네요. 지금 핫한 섹터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여겨볼 수 있겠다. 라는 쪽에서 원래 오르면 안 갖고 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신고가 나게 되면 좀 탄력 좀 받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의 급등에 따른 또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실 예정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매수가는 그래도 지금 6,900원대 밑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약간 눌림 목적의 대응을 하자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대 수익률은 성과 나오는 대로 확인된다 그러면 40% 정도. 그래서 약간 9,000원 정도, 8,000원, 8,500원, 9,000원 정도까지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5,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현재 가격이 6,920원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6,900원대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8,500원에서 9,000원대까지도 한번 바라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I의 ESS, 조선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버무려져 있는 삼형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마스가 본격적인 시작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선업이 더더욱 순항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선주 가운데 대표님의 탑픽이 궁금합니다. 네, 조선 쪽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뚜렷이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 거의 놓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살짝 조선 얘기했으니까 이번도 또 조선으로 이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회사들입니다. 엔진 회사들이 주가가 이제 실적 잘 발표하고 정체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럴 때를 매도의 기회를 삼을지 매수의 기회를 삼을지는 제가 보기에는 매수 쪽이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예, 결국 조선의 심장 역시도 엔진일 텐데 그 주인공이 과연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엔진이 사명에 들어있는 종목 바로 한화엔진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한화엔진의 첫 번째 키워드 수주잔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들여다보겠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 개선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주잔고 올해 사상 최대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 나오고 있죠. 네, 주가 옆으로 횡보 중입니다. 예, 그런데 성과는 생각보다 괜찮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수주잔고, 그러니까 이런 수주 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수주를 얼만큼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올해 2조 원대 수주잔고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 대비해서 앞으로 아마 3년은 거의 먹고 살 수 있는 쪽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부품 쪽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쪽에서 또 수주받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겠다라고 바라보는데 또 한테 이제 컨테이너선 관련된 쪽에서 상반기는 거의 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왜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마스가 나오면서 중국 무역 대표부가 약간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발주가 좀 안 나왔던 부분들이죠. 이게 다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발주가 재확대가 됐을 때 아마 중국 쪽에 들어오는 엔진, 그러니까 배를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엔진은 한국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수혜가 되는 측면들이 높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기대는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원가율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비용을 많이 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도 수주한 높은 단가의 물량들이 이제 인도가 본격화됩니다. 이건 거의 뭐 조선주랑도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죠. 실적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턴어라운드의 근거가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엔진사도 조금 좀 빠르게 들어오는 부분, 조금 더 약간 늦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쪽에서 4분기에 그 고가 물량들이 첫 납품이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지금 최근에 또 나오는 중국의 물량 받는 수익성도 중국 엔진들도 수익성이 더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내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내년 가서 지나고 나게 되면 아이고 거기가 또 바닥이었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자리는 무난하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협상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 속에서 조선주들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한화엔진 오늘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가격은 한 43,000원대 미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거의 횡보할 때 조금 큰 지금 거래도 완전히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거래 없이 횡보하는 거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대 수익률은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 약 한 25% 정도 따져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38,000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기술이 집약된 한국의 엔진 K조선의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엔진 43,000원 이하의 선을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 수익률 25%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